이어서 ARMv7 아키텍처에 정의된 익셉션의 실행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요. ARMv7 아키텍처에 정의된 그 익셉션이 유발이 되면 이를 실행하는 흐름을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익셉션이 이제 유발이 되는 유발 요인에서부터 레지스터 업데이트, 동작 모드 변경, 익셉션 벡터, 익셉션 핸들러 각각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순서로 익셉션을 암코어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실행 흐름에서요. 아랫부분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처리가 되는 동작, 윗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요. 하드웨어적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실행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익셉션을 유발하는 유발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셉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첫 번째는 메모리 오버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세 번째로는 IRQ, FIQ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메모리 오버트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 주소에 접근을 할 때 메모리 오버트가 유발이 되고요. 메모리 오버트를 유발하는 익셉션은 데이터 오버트, 프리패치 오버트가 있죠. 그리고 SVC 명령어를 실행을 해도 익셉션이 유발이 되게 되고요. 이를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외부 페리페럴 디바이스에서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면 IRQ라든가 FIQ 인터럽트 익셉션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암코어는 하드웨어적으로 익셉션을 유발할 때 레지스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익셉션이 발생한 시점에 프로세스 정보를 담고 있는 CPSR 레지스터를 변경되는 모드, 그러니까 변경되는 모드에 SPSR 레지스터, 그러니까 SPS 레지스터의 값을 변경되는 모드에 해당되는 SPSR 모드 레지스터에 백업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익셉션이 발생한 순간에 실행된 주소를 기준으로 익셉션이 유발된 시점으로 복귀할 주소를 R14 모드 레지스터에 백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SPSR 모드 그리고 R14 모드 같은 경우는요. 각 동작 모드에 뱅크드된 레지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인터럽트가 유발이 돼서 IRQ 모드로 모드 스위칭이 이제 되는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는 이제 CPS 레지스터의 값을 SPSR 언더바 IRQ 레지스터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변경되는 모드가 IRQ 모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데이터 오버트가 유발이 된 조건에서는요. 데이터 오버트를 유발하는 그 시점에 CPS 레지스터의 값을 변경되는 모드, 오버트 모드죠. SPSR 오버트 레지스터에 백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이 레지스터를 업데이트하는 동작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인터럽트가 유발이 돼서 IRQ 모드로 스위칭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익셉션이 유발이 된 시점에서 복귀할 주소를 R14 IRQ 레지스터에 백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모드는 변경되는 모드에 해당되는 뱅크드 레지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 모드를 스위칭을 하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번째 동작은요. 동작 모드를 변경하는 동작입니다. 자, 암코어는 CPS 레지스터에 0번째에서 4번째 비트를 업데이트해서 익셉션의 종류별로 정의된 동작 모드를 변경을 하게 됩니다. 운영체제는 익셉션의 종류별로 실행 흐름을 분류해서 구분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익셉션이 유발이 되게 되면 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루틴을 익셉션 핸들러라고 하는데요. 익셉션 핸들러에서는 익셉션이 유발이 된 그 시점에 CPSR 레지스터의 값을 저장하고 있는 SPSR 언더바 모드 레지스터의 값을 읽어서 이전에 익셉션이 유발된 그 시점의 정보를 이제 읽어서 이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화면에서는요, 익셉션의 종류별로 정의된 동작 모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뭐 undefined instruction exception의 경우는 undefined instruction 모드로 바뀌게 되고요. S-무시 슈퍼바이저 콜 이라고 그러죠. 소프트 인터럽트인 경우에는요. 슈퍼바이저 모드로 모두가 바뀌고요. 프리 패치 오버트나 데이터 오버트 익셉션 유발이 되게 되면은 공통으로 오버트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요. CPSR 레지스터의 0번째에서 4번째 비트에 있는 값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0B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접두사로 0B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 이진수를 나타내는 이제 접두사고요. 그러니까 10010, 10011, 11011과 같은 이진수 값, 이진수 있죠? 이진수의 요 비트 인코딩 값이 CPSR 레지스터의 0번째에서 4번째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RM 코어가 익셉션을 감지하고 이를 유발시킬 때는요. 요 CPSR 레지스터의 0번째에서 4번째 비트 있는 값을 업데이트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저 모드에서 svc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그러면 요 CPSR 레지스터의 0번째, 4번째에 있는 그 비트를 이와 같은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는 경우에는 IRQ 모드를 스위칭하는데 IRQ 모드를 스위칭하는 과정은요. CPSR 레지스터의 0번째에서 4번째 비트를 이와 같은 비트 인코딩 값으로 바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CPSR 레지스터의 0번째에서 4번째에 있는 비트 정보는 동작 모드를 나타내는 비트 인코딩 값이고 그리고 익셉션을 유발을 할 때 요 비트 인코딩 값으로 스위칭이 되는 동작 모드에 해당되는 이진수로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익셉션 벡터 엔트리 주소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암코어는 익셉션의 종류별로 지정된 익셉션 벡터 엔트리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를 분개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익셉션 벡터 베이스 주소에서 익셉션의 종류별로 정의된 오프셋 주소를 더한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익셉션을 유발할 때 브랜치가 되는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그 테이블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익셉션 벡터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익셉션 벡터 테이블은 용어 그대로 익셉션 벡터로 구성된 테이블인데요. 익셉션의 종류별로 브랜치 되는 주소가 바로 익셉션 벡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셉션 벡터 테이블은 익셉션의 종류와 익셉션의 종류별 오프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셉션 벡터 테이블은 이전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익셉션의 종류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익셉션의 종류별 오프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익셉션이 유발이 되게 되면 레지스터를 업데이트하고 CPSR 레지스터의 0번째, 4번째 비트를 업데이트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동작 모드로 스위칭을 하면서 익셉션의 종류별로 지정된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를 브랜치를 하는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익셉션 벡터 주소로 점프하는 동작을 나타낸 관련 슈도 코드를 간단하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슈도 코드는요, branch2라는 함수인데, 이 branch2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자를 전달해요. 인자가 있는데, 첫 번째 인자는 이와 같은 함수가 리턴을 하는 값이고요. 이 값에 vect offset이라는 값을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리턴하는 값은 exception vector base 주소이고요. 이 주소는 익셉션의 종류별로 정의된 오프셋을 나타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슈도 코드가 어찌 보면은 ARM 코어 내부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익셉션을 처리할 때의 동작은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익셉션 벡터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점프를 하게 되면 해당 주소에 있는 어셈블리 명령을 실행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그 익셉션을 핸들링하는 그런 루틴을 익셉션 핸들러라고 합니다.
근데 exception의 종류에 따라서 exception 핸들러의 동작 방식은 다른데요. 자, 메모리 오버트 타입, 예를 들어서 데이터 오버트라던가 혹은 프리패치 오버트 익셉션이 유발이 되면 처리되는 익셉션 핸들러에서는요, 일반적으로 해당 그 프로세스를 종료시키거나 시스템을 리셋시키는 그런 동작을 수행하는데요. 만약에 유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는, 그러니까 유저 모드에서 유저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되죠. 유저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오버트가 유발이 된다거나 혹은 프리패치 오버트가 유발이 된 상황에서는 해당 프로세스만 종료를 시키는 방식으로 익셉션 핸들러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영체제 커널이나 커널 드라이버 내에서 메모리 오버트가 유발이 된 경우, 즉 운영체제 커널이나 커널 드라이버에서 데이터 오버트가 유발이 되거나 프리패치 오버트가 유발이 된 경우는 어찌 보면은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으로 심각한 오류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요, 아예 커널 패닉을 유발해서 시스템을 리셋시키는 방식으로 익셉션 핸들러를 구현합니다. 자,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게 되면 IRQ 익셉션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인터럽트가 페리페럴 디바이스에서 유발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해당 인터럽트에 대한 후속 처리를 하는, 핸들링을 하는 그런 루틴이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고요. 해당 그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대표적인 루틴이 이제 인터럽트 핸들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이제 화면을 손으로 터치할 경우에는 터치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터치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을 해서 이를 처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메라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다음에 뭐 녹화를 한다거나 뭐 카메라를 뭔가 실행을 할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와 관련된 이걸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면 이를 처리하는 IRQ 익셉션 서브 루틴에서는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코드가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SVC와 같은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는데, SVC 명령어를 실행하면 호출하는 익셉션 핸들러에서는 시스템 콜 핸들러를 분경하는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리눅스 커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유저 모드에서 SVC 명령어를 실행하기 전에 R7 레지스터에 시스템 콜 번호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SVC 명령어를 유저 모드에 실행하게 되면 슈퍼바이저 모드로 스위칭을 하죠. 그 다음에 서브 루틴에서 처리가 되는 익셉션 핸들러, 그러니까 소프트 인터럽트에 대한 익셉션 핸들러에서는 시스템 콜 번호를 R7 레지스터를 통해 읽어서 해당 시스템 콜을 처리하는 시스템 콜 핸들러로 분기하는 그런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IRQ 익셉션과 소프트 인터럽트는 하나의 운영체제의 기능으로 동작하는 피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RTOS나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는 외부 페리페럴 디바이스에서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면 이를 핸들링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전체적인 그 API라든가 이런 구조를 이제 커널 관점으로 구현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SVC와 같은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소프트 인터럽트로 시스템 콜이 유발이 되거든요. 시스템 콜이 유발이 되면 시스템 콜 핸들러가 호출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와 같은 동작은 운영체제의 기본적인 기능 구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메모리 오버트 타입 익셉션이 유발이 되면은 이는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관련된 프로세스를 종료시킨다거나 시스템을 리셋시키는 방식으로 익셉션 핸들러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업 프로젝트 관점으로 익셉션 핸들링과 관련된 그런 어찌 보면은 그 처리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사실 메모리 오버트 타입의 익셉션이 유발이 된 후에 처리된 익셉션 핸들러라든가 IRQ 익셉션이 유발되면 실행되는 익셉션 핸들러, 소프트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핸들러 같은 경우는요. 사실
해당 운영체제를 구현하는 기능에 따라서 어찌 보면은 그 스펙이라 그러죠. 요구사항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 커널이나 커널 드라이버에서 메모리 오버드 타입이 유발이 되는 경우에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시스템 리셋을 보통 유발을 시키는데 그런데 시스템을 리셋을 시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스템 리셋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터럽트라든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같은 경우는 또 운영체제나 혹은 RTOS 스펙에 맞게 나름대로 세부 루틴을 구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ARMv7 아키텍처에 정의된 익셉션의 실행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실행 흐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익셉션의 유발 요인으로는요, 메모리 오버트. 예를 들어서 데이터 오버트라든가 프리패치 오버트 같은 익셉션을 유발을 하는 뭔가 어셈블리 명령을 실행이 될 때 메모리 오버트가 유발이 되고요. 그리고 외부 페리페럴 디바이스에서 인터럽트를 유발하는 경우, 그리고 svc 명령을 실행해서 소프트 인터럽트 유발하는 경우가 유발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이제 윗부분으로 이렇게 사선 위에 있는 부분은요, 하드웨어적으로 익셉션을 처리하는 동작입니다. 레지스터를 업데이트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관련된 그 동작 모드로 스위칭을 하기 전에 동작 모드별로 뱅크된 레지스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SPSR 언더 모드, 그리고 R14 언더 모드 레지스터에 익셉션이 유발된 그 시점에 주소라든가, 그리고 익셉션이 유발된 그 시점에 CPSR 레지스터의 값을 SPSR 언더바 모드 레지스터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PSR 레지스터의 0번째에서 4번째 비트에 있는 값을 변경해서 동작 모드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익셉션의 종류에 따라서 풀 앤 카운트 브랜치하는 그런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했던 익셉션 핸들러에서 익셉션의 종류에 따라서 시스템 리셋을 한다든가, 서비스 루틴을 실행을 한다든가, 시스템 콜 처리하는 그런 동작을 익셉션 핸들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ARMv7 아키텍처에 정의된 익셉션이 발생할 경우에 전체 실행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